V0D 작업을 하고, 원래는 포르쉐 작업을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제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움직이질 않고 있는 상태라 견인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드라이브에 놔도 후진 기어를 놔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 피해 놓으면 따라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션 문제로 알고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바닥 쪽에서 이제 보니까 샤프트는 돌더라고요. 전륜 쪽으로 가는 샤프트는 돌길래 미션이 아니라 디퍼런셜 기어가 이제 깨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퍼런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해먹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디퍼런셜 기어로 알고서 제가 와서 견인으로 와서 지금 차를 들어 올렸는데, 일단 보시면은 바퀴를 돌렸을 때 돌아야 돼요. 근데 여기를 돌리고 있는데 저쪽 바퀴는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랑 확인을 해보면, 자, 뒤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돌리면은 저쪽이 저렇게 반대로 돌죠. 저는 디퍼런셜 케이스가 깨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5월 18일 날 제가 등속 조인트 양쪽을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등속 조인트를 제가 삽입하는 과정에서 혹시 핀트가 어긋나게 들어가서 차동 기어 안쪽에 있는 그 작은 베벨 기어들이 깨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조명을 켜고, 이쪽이 조수석 쪽인데요.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데 안쪽이 돌지 않고 있죠. 반대쪽으로 와보면 돌리면은 저 안쪽도 저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속 조인트 자체가 터졌어요. 이런 건 진짜 보기 희귀한 경우인데, 이 안쪽이요, 이너우치 쪽이 터졌는데, 이게 일반적인 차에서는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일반적인 차들보다는 보통 오프로드 하는 차들 중에서도 전륜에 락커가 있는 차량들은 이렇게 터집니다. 왜냐하면은 락커 같은 경우는 차동 장치를 강제로 락을 걸어서 좌우 바퀴가 똑같이 돌게끔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바퀴가 이제 한쪽 바 위에 걸려서 그쪽으로 이제 하중이 다 가해졌을 때 동력이 가해지는 순간 이 등속이 땅 하면서 깨져요. 근데 오픈 디퍼런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냥 차동 장치가 있는 경우는 오프로드를 해도 어진간에선 깨지지도 않고 부츠가 찢어져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요. 근데 어떻게 오프로드를 다니는 것도 아닌 제 차가 이렇게 한 방에 깨졌을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분해를 해봐야죠. 지금이 벌써 새벽 5시네요. 오늘만 차 3대를 뜯었는데 지겹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내일 부속 재고가 있어서 수리를 할 수 있게 생각해 봅니다. 자, 드디어 CV 조인트를 가져와서 분해를 했습니다. 원래 물건 이제 고장나고 그러면은 뜯어보고서 원인이 뭐였는지 파악하고 그러는 재미죠. 시간이 있을 때만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자, 우선 최근에 제 차가 주행 중에 운행 정지 상황이 왔습니다. 처음에 미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요. 드라이브 샤프트가 도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CV 조인트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양쪽 CV 조인트를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그 CV 조인트를 교체하다 보면은 요 스플라인 쪽, 요게 그 차동 장치에 박히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이거를 오프로드 차에서
그 홧김에 좀 이렇게 잘 안 들어가는 거를 좀 세려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차동 장치가 부서진 적이 있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거는, 그때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차량이다 보니까 이 스플라인이 살짝 이렇게 휘어요. 워낙에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샤프트도 살짝 휘고 이 스플라인도 살짝 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던 거였고요.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격하게 오프로드를 다닌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여튼간에 그때의 기억 때문에 저는 디퍼런셜 기어 쪽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확인해 보니까 이 CV 조인트 자체의 문제였어요. 얘가 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냥 헛돌고 이 안에가 다 뭐 부서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녀석이 부서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까보니까 부서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분해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작업을 제가 할 때, 제 작업 실수로 인해서 이게 망가졌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물론 제 작업 실수가 맞다면 제가 인정하고 넘어갈 부분이지만, 살짝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겨서 완전히 뜯어봤습니다. 일단 이 작업 방식에 있어서는 이 녀석을 분해할 때 같은 경우는 대드라이버 있죠? 일자 드라이버, 큰 일자 드라이버를 여기에 대고서 우한마로 때립니다. 때리면은 얘가 이렇게 쏙 하고 분리가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전용 공구를 쓰겠지만, 사실 전용 공구로도 이 녀석이 잘 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드라이버를 여기다 대고서 이렇게 망치로 치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비품입니다. 그러니까 애프터 제품이죠. 그러니까 애프터 제품에는 이런 홈이 나 있고요. 그래서 분해할 때는 이쪽에다가, 지금 홈 자세히 보시면은 한쪽은 살짝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여기는 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다가 대드라이버 대고 치면은 분해가 됩니다. 반대로 넣을 때는 여기에 대드라이버를 대고 치면 쉽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얘가 망가졌을 거다라는 추측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그 방법 말고도 실제로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쪽을 손을 잡고서 한 번에 힘을 훅 미는 방법이 있어요. 이쪽으로 확 미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위쪽에 스트럿도 있고요. 그 쇼버하고 스프링이랑 결합되어 있는 스트럿도 있고 너클도 있기 때문에 얘를 일자로 피고서 쉽게 넣을 만한 공간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도와줬다면 쉽겠죠. 그래서 그 방법도 조금 애매했고요. 그 다음에 망치로, 이거 역시 일직선으로 만들고 망치로 여기를 때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얘를 때릴 경우에는 추후 여기 조립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녀석을 분해해서 버릴 거고 이 친구가 너클에 꽉 끼어서 녹 때문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여기에 너트를 거는 상태에서 저는 망치로 때립니다. 그냥 단순히 얘를 빼서 버리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식은 이번 같은 경우는 혼자 작업을 했기 때문에 대드라이버를 여기다 대고서 때려서 넣었습니다. 물론 대드라이버를 대고 때려서 넣을 경우에는 구조상 여기에 부하가 걸려서 여기 있는 스냅링이 고장나서 빠질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녀석이 유격이 상당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충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제가 밀어 놓은 상태에서 때렸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그 정도로 얘가 분해가 됐다면 불량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호기심에 못 이겨서 저는 분해를 했고요. 이 친구는 우리는 보통 CV 조인트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등속 조인트인데요.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는 CV 조인트라고 안 하고 트라이포드 조인트라고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결합이 돼서요. 자, 이렇게 베어링이 끼워지고, 요거 하나하나가 다 베어링이에요. 베어링이 끼워지고 여기에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조립이 돼서 이렇게, 이 카메라 보고 찍는 거 영 힘드네요. 들어가라. 자,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안에서 움직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제가 뜯어서 여기에 있는 이 반도라고 하죠. 그 밴드를 제가 제거를 하고 뜯어서 구리스까지 싹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구리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다 확인을 했죠. 쇳가루나 쇳 조각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끼워지게 되는 스냅링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즉, 이 녀석은 애시당초에 스냅링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조립하게 되면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죠. 그럼 여기에 턱이 있어서 걸리게 됩니다. 즉, 제가 이쪽에서 힘을 줘서 강하게 밀었을 때 이 친구가 턱에 걸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밀어져서 얘가 조립이 가능합니다. 자, 반대로 제가 망치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쪽 얘를 때리잖아요. 얘를 때리면서 여기에는 충격이 가해질 게 사실 없거든요. 제속기 충격 가해지면 요 스냅링이 분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거의 희박한 확률입니다. 얘는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스냅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은 자, 여기에 지금 홈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홈에 스냅링이 끼워져서 이 친구를 끼워 넣고 스냅링이 여기에 끼워져서 얘가 안 빠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스냅링이 없었어요. 제가 완전히 다 뜯어봤을 때 스냅링의 흔적도 없었고, 심지어는 여기에 만약에 스냅링이 있다가 빠졌다면은 분명히 어떤 상처가 여기에 있었을 건데 상처도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른 상처고요. 여기에 닿아서 생긴 이제 안쪽에서 생긴 상처고요. 스냅링이 빠져나간 흔적도 없고 요 홈 안에 스냅링이 끼워졌던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즉, 이 친구는 처음부터 스냅링이 없는 상태로 조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빠지게 된 거죠. 빠져서 동력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상시 사륜이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즉, 저는 이거를 미션 문제로 생각했다가 다시 디퍼런셜 기어 자체의 문제로 생각했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수리해서 쓰든 버리든 뭐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버리자니 얼마 쓰지도 않은 거라서 너무 아깝기도 하고요.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겪으니까 참 저도 난감합니다. 이게 조립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거 물건 쓰기 전에 한 번씩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